봄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봄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또 어떤 봄은 천천히 깊게 머무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봄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처음 만나는 봄은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화사합니다. 귀환 앵화원.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벚꽃 단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은 가볍게 흩날리고 그 순간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하나의 벚꽃 세계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보시죠. 고속열차와 전철 이용이 가능한 귀양구역. 귀환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도시에서는 전철을 이용할 때 따로 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사전 등록된 얼굴을 인식시키면 전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귀환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조금 이동하면 드디어 벚꽃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입장권은 무료이나 워낙 넓어서 관광차를 이용해야 돼요. 입구를 지나 조금만 걸어 들어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다 벚꽃이라고? 이것은 길 옆에 벚꽃이 있는 풍경이 아니라 대지 전체가 벚꽃인 공간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풍경, 사실 숫자로 들으면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약 24,000묘, 축구장 2,0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땅 위에 무려 70만 그루 이상의 벚꽃이 심어져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벚꽃 군란지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해발이 꽤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된 대형 벚꽃 단지이기도 하죠. 이곳은 원래 핑바 벚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던 곳인데 지금은 귀환 앵화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이동통성과 전망, 체험이 더해졌지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포장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흙길과 지형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떨어진 꽃잎도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를 키우는 영향이 되죠. 이곳은 자연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가지날 때 시원한 여름 과일로 해소하는 것도 좋겠지요? 하늘은 맑고 햇볕은 부드럽고 벚꽃은 완벽하게 만개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 이곳은 현실이 아닌 듯한 풍경이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벚꽃과는 완전히 다르죠.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대지를 덮은 꽃들의 향연, 좌우가 아니라 앞과 뒤,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벚꽃. 이곳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지가 아니라 어디를 봐도 벚꽃입니다.
햇볕을 받은 꽃잎은 연분홍에서 흰색까지 미묘한 색계층을 만들어냅니다. 이 넓은 공간을 걸어서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운영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돼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이동 자체가 하나의 관광이 되죠. 스쳐 지나가는 벚꽃들, 끝없이 이어지는 분홍빛 풍경, 때로는 도로 위를 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꽃 위를 떠다니는 기분마저 듭니다. 머리에 쓰고 다니는 생화 머리띠는 어떠세요? 셔틀버스에서 하차하면 또다시 벚꽃 터널이 이어집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주변의 풍경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 하나 무표정인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사진을 찍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들어가 보죠. 양옆으로 벚꽃이 길게 뻗어 하늘을 덮고 있는 벚꽃 터널입니다. 빛은 부드러워지고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이 길은 천천히 걸으며 잠시 멈춰 보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이 길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걷고 싶은 마음처럼 천천히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주 만나는 벚꽃 터널입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보입니다. 벚꽃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그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구간.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고 관광객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캐릭터도 보이네요. 손오공입니다. 이곳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2015년 항공 촬영을 통해 이 풍경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후로 빠르게 알려졌다고 하죠. 지금은 국제적으로 소개되는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고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전망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수와 그 위에 떠있는 섬, 그리고 그 섬 위를 가득 채운 벚꽃, 물 위에 비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두 개의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은 귀환 앵화원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죠. 이제 하늘 위에서 이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천천히 전진하면 점점 더 넓은 풍경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벚꽃 세계라는 것을요.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발걸음이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같은 길인데도 느낌은 전혀 다르네요. 올라올 때는 설레임이 앞섰다면 지금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벚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죠. 오늘 함께 걸어본 이 풍경도 곧 사라지겠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와우.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남겨지는 순간. 여기는 세계 최대 벚꽃 천국 귀환 앵화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백리두견.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진달래 숲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산 하나가 아니라 산 전체가 진달래로 이어지는 풍경. 흩날리는 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꽃의 흐름. 그래서 이곳의 봄은 스쳐가는 순간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깊게 느끼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귀양 북녘에서 백리두견 풍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백리두견, 이름 때문에 새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곳의 주인공은 두견새가 아니라 산을 가득 채운 두견화, 다시 말해서 진달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그냥 산길 같지만 조금 다르죠? 이곳은 사람이 만든 꽃밭이 아니라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두견화 숲입니다. 천천히 걸어볼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동시에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여기가 좋은 건 굳이 어디를 찍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방향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인지 걸음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숲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경이 끊기질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꽃이 예쁘다고 느껴졌다면 지금은 이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에 조금씩 빠져드는 느낌이죠. 색도 참 묘합니다. 분홍 같기도 하고 보라 빨간색 같기도 하고 햇빛에 따라 계속 바뀌는 이 색감이 계속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걷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곳은 어디가 가장 예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충분히 예쁘기 때문이죠. 조용히 흐르는 시간, 천천히 움직이던 발걸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꽃의 풍경. 지금 이 순간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길을 걸었습니다. 비처럼 가볍게 흩날리던 벚꽃의 길, 산을 따라 묵묵히 이어지던 진달래의 길. 하나는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고 다른 하나는 걸을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같은 봄이지만 이렇게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